자, 어제 엄청난 뉴스가 있었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테슬라의 AI6 칩 23조치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TSMC를 쓰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머스크는 이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2, 3년 안에 이유가 밝혀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번 파운드리 수주가 테슬라, 삼성전자 양사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삼성과 테슬라에서 무려 23조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했다. 그런데 좀 웃겼던 게 삼성전자가 공시를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서 비밀로 한다, NDA를 걸고 갔는데 머스크가 그냥 노빠꾸로 야 그거 우리가 산 건데 밝혀버렸습니다. 이거 좀 웃긴 얘기이긴 한데 이거 뭐 구매자가 요청한 사항이었을 거니까 머스크가 밝히는 건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겠죠? 아니 근데 삼성전자 비밀 유지 공시를 그럼 왜 했냐고 싶죠. 그래도 야 머스크가 삼성전자를 살렸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주가도 간만에 대떡상하면서 이제 7만 전자를 달성했습니다. 혹시 머스크 형 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는지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를 구원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머스크가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계약 금액인 165억 달러는 최소 숫자고 실제는 몇 배나 더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도 그럴 게 지금 TSMC에 비하면은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지금 3위인 SMIC에게도 따라잡히기 일부 직전까지 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뭐 분사하거나 M&A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이번에 납부할 AI6 칩 같은 경우는 일단 상세 스펙은 미공개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 쓰는 거냐 하면 테슬라 자율주행 돌리는 데 들어가는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팔리는 테슬라 차량에는 이 AI4 칩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생산 중이고요. 다음 세대인 AI5 칩은요,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AI6 칩은 다시 삼성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지리적 위치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테일러 공장이 삼성 파운드리 공장이거든요. 이게 최신 공정으로 2나노 GAA 공정을 쓰겠죠. 근데 이거 아직 라인 셋업이 안 돼 있고 이정하기로는 27년 되면 대량 양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오스틴이 있죠. 일론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 집에서 거기 가까운 데다. 내가 자주 가서 들여다보고 진행 속도도 가속하고 제조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야 내가 퀄리티 컨트롤 하겠다. 삼성 측도 여기에 동의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TSMC보다 삼성전자를 택한 이유를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술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2나노 GAA 공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율 같은 경우는 아마 TSMC가 이제 70에서 75%로 되게 안정적으로 뽑고 있다. 그런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50%밖에 안 나온다라는 썰이 돌고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추정입니다. 예전에는 20%대였는데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보시면 TSMC는 웨이퍼당 3만에서 3만 5천 달러로 아주 비싼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삼성전자는 한 2만 달러 초반대로 한 2, 30% 저렴합니다. 이것도 사실 테슬라가 이전에 접촉을 해왔을 때 가격을 엄청나게 후려쳤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딜이 성사된 거 보니 그래도 가격을 조금 더 쳐주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측과 두 번째로 TSMC에서 캐파가 없다. 제가 봤을 때 TSMC 2나노 공정의 애플이 가져갔을 확률이 아주 크거든요. 이 캐파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3나노, 4나노 패키지 공정 역시 엔비디아 걸로 꽉 차 있는 상태니까 테슬라 측에서는 아마 여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TSMC에서 받아낼 수 있는 캐파가 없고 삼성전자가 싸게 공급해 준다고 한 데다가 자기가 공장까지 좀 효율화해서 너희한테 최대한 맞춰주겠다. 이런 걸 조건으로 아마 딜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남겼죠. 이 계획을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근데 2, 3년 안으로 왜 그랬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 일론 머스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았잖아요. 그중 업무를 하면서 정부 기밀에 접근이 가능했을 거예요. 이 말인 즉슨 TSMC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이미 암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부 기밀 플러스 머스크 정보망에 따르면 2, 3년 안에 이제 TSMC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게 곧 중국, 대만 전쟁의 가능성이라고 본 거죠. 머스크가 판단하기로는 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맡긴 거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이 2나노 GAA 공정으로 빨리 넘어가면서 수율을 정말 못 잡았어요. 수율을 못 잡아서 기존에 있던 고객사들이 전부 다 떠나갔거든요. 퀄컴, AMD, 엔비디아, 거기다 테슬라까지. 이제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테슬라가 다시 2나노 공정을 맡아준다는 건 엄청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성 테일러 텍사스 팹에 공정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2나노도 계속 생산해 봐야 수율이 올라가는데 이게 생산을 하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수율도 올리고, 그래서 처음엔 좀 적자를 보더라도 사실 어떻게든 수주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무려 테슬라, 거기다가 상당히 대량으로 수주를 해줬으니까 이건 삼성전자 입장에서 거의 천재이루의 기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적자가 상반기에만 5조가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주를 받게 되면서 연간 한 2, 3조의 매출을 추가로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이 칩이 단순히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닐 거예요. 옵티머스 로봇에다 들어가고 로보택시에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테슬라 생태계 안에 AI6 칩이 모두 다 탑재된다면 2030년에 이 물량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약 규모의 2배, 3배. 그러니까 지금 테일러 팹 풀캐파 돌려야 월에 한 2만 장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캐파를 다 채워도 부족할 정도로 칩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미국 현지에 증설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팹을.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건 패키지 딜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테슬라 차량 안에 들어가는 멀티미디어 칩, 여기 전장반도체라고 하는 이 칩도 같이 가져올 수도 있고, 이제 D2 칩이라고 테슬라의 훈련 플랫폼을 도조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을 이제 D1 칩이라고 하는데 이 D1 칩의 후속작인 D2 칩,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가 TSMC랑 다른 점이 뭡니까? 바로 통합 반도체 회사라는 거예요. 전 공정에서 후공정 패키징까지 다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턴키로 넘겨줄 수 있다고 하는데 AI6 칩에서 약간의 설계 변경을 한 후 HBM 칩을 패키징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 센터용 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여기까지 삼성전자가 먹게 된다면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파트너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에 납품했다라는 게 레퍼런스가 되면서 다른 업체들도 다시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이제 TSMC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이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삼성전자가 계속 못 채워줘서 안 됐던 거지. 계획대로 양산에 성공한다면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다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강하게 엎어준 거예요. 죽어가던 파운드리를 한 반피 정도로 다시 살려낸 느낌이랄까?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최근에 되게 부정적인 스탠스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반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퀄리티가 다른 인사이트와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